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는 테러와 반인권 범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한 국가만이 아닌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한 비난을 받고 제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의 안위를 위협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테러리스트들을 비롯해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고 억제하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세계 정의 실현을 위해 가장 앞에서 힘쓰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주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이기도 한데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보실까요?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든 무장 세력 IS. IS가 이라크 및 시리아 점령지와 세계 곳곳에서 자행한 무지막지한 제노사이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데요. 여기서 제노사이드는 집단 대학살을 뜻합니다. 집단 학살, 강간,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IS처럼 집단 살해 범죄, 반인권 행위 범죄, 전쟁 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곳. 바로 국제형사재판소인데요.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부당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없어지는 것. 전 세계가 원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지난 2014년 18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선출되어 전 세계의 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판관으로서 100%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창호 재판관을 만나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 재판소 재판관으로 당선됐을 때 이 재판소의 모든 업무를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러한 제한이 없는 업무 부담의 제한이 없는 전심재판부를 맡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심재판부에 있으면서 지금 1심, 상소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까지 지금 다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정창호 재판관으로부터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좀 잔혹한 범죄들, 우리가 국제형사범죄라고 하는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죄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범죄자들이 해당 국가의 사법부를 통해서 또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러한 범죄들을 한시적으로 재판하는 유엔 특별재판소들을 몇 군데 설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유엔 특별재판소들이 이러한 형사재판 업무를 국제적인 협조하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돼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럼 이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제형사범죄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에 이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3년도에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고 또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벌어진 국제형사범죄 한 30건에 대해서 그러한 해당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냉전이 끝나고 1990년대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인종학살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했는데요. 다시 말해 국제평화를 지키는 방법으로 국제재판소를 세우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마침내 2002년 120개 나라에 의해 로마 회의에서 채택된 로마 규정을 토대로 네덜란드 헤이그의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면서 국제사회는 대량 학살과 반인도주의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을 신속하게 단죄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량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말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21세기에도 여전한 인권 침해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죄를 물을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한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분들을 더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만나본 자랑스러운 한국인은 바로 피해자 참여와 보상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수민 씨입니다. 저희 피해자 참여와 보상부서에서는 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케이스들의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그들에게 피해자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소된 피해 사실과 관계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이후 보상 절차까지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피해자 참여와 보상부는 국제범죄 피해자가 소극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도모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부서입니다. 특별히 한순간을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일하면서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건은 우간다의 옥맨 케이스라고 주의 저항군으로 불리는 LRA의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주의 저항군 때문에 우간다에서는 6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고 그리고 6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소년병으로 징집되었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재판소와 저희 부서가 아니었다면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밖으로 들려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권리가 저희로 인해서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점을 보람차게 생각합니다. 정수민 씨에게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내일은 새로움과 발전으로 다가온다는데요. 국제기구의 일원이 되기까지 그녀만의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법학을 먼저 공부했는데 법을 공부하는 동안 법을 내가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들의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요. 그 이후에 심리학을 다시 공부하게 됐는데요. 심리학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법학과 심리학이라는 이 두 가지에 교차하기 힘든 이 학문을 어떻게 제가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해외에서 기회를 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던 중에 ICC 웹사이트에서 특별히 피해자 부서에서 인턴십이 공고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만나본 또 한 명의 한국인은 이름도 생소한 디지털 포렌식의 달인 홍일영 수사관입니다. 게다가 여성 수사관으로 한국인이 채용된 것은 홍 수사관이 처음이라니 더욱 놀라운데요. 쉽게 말하면 디지털 형태로 된 모든 증거를 다루는 그런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날에는 모든 증거가 사실은 디지털 형태로 저장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문가로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증언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으로 채용된 이후 독학으로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했다는 홍일영 수사관. 국내에는 마땅한 교재가 없어 영어로 된 교재를 구해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얻게 된 영어 실력은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또 다른 무기가 됐습니다. 저는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검찰 수사관으로 제 경력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때는 그냥 여기까지 오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그때 이제 최선을 다했던 것인데 그것이 오늘에 있게 한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 개인적인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검찰에서나 아니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컴퓨터 분야나 포렌식 분야에 대한 어떤 수요나 관심이 더 높아진 데 더 많은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충실을 하고 세상의 변화를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집중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이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분석하거나 자료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 디지털 세계에 남겨진 범죄의 흔적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런 수사기관에 근무를 하면서도 실제로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인식을 이제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디지털 증거를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이제 보여질 수 있게 하는지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제가 해냈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서울의 마포에 있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곳에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 있는 또 한 분이 있다는데요. 바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전 재판관입니다. 송상현 전 재판관은 지난 2003년 2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때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는데요. 게다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친 2015년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회장직을 맡아 여전히 혈기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렵게 탄생한 ICC의 초대 재판관 및 2대 소장으로서 근무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망회의 기쁨이고 저 역시 제 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작년에 물러나왔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또 우간다 이런 그 피해자들이 많은 지역을 방문했을 때 피해를 법률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현찰 손해배상 몇 푼을 주는 것보다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책을 강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 사회에 바탕을 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소년병에서 탈출해 나온 어린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소금융을 해줘서 어떻게 하다못해 길거리에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해서라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그 강력하게 다방면으로 원조를 해준 그런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재임 기간 중 송상현 전 재판관이 가장 고심했던 북한 문제부터 아프리카 8개국 지도자의 조사는 여전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속한 해결이 촉구됩니다. ICC는 국제 형사 정의를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달성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에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는 그 시작부터 우리나라의 인재들과 인연이 꽤 많은 국제기구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의 위상, 우리나라 개인 하나하나의 그 실력, 이런 것들은 전문가로서의 실력, 이런 것들은 저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지, 또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길 원하는지 알아볼까요?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채용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전부 모든 지원서가 그곳을 통해서 받아지고요. 그 채용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채용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입니다. 그것을 서로 협조해 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이제 주로 일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창의성. 그 다음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 이것을 가장 큰 인재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국제형사재판소. 점점 더 국제화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도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능력을 펼쳐보고자 하는 꿈을 더 많이 꾸게 된다는데요. 어떻게 실력을 키워야 국제기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꿈을 이룬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영어를 무리 없이 능통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이 막연한 어떤 국제기구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제기구에 도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타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세계 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인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일영 수사관처럼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수미 씨처럼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도 종종 있는데요. 인턴 경력을 쌓아 해당 국제기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는 것도 국제기구의 일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정의 실현에 대한 간절한 꿈과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겠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